자, 그 2학년산 중에서 논리 연산자, 자 논리값이라고 해서 불리언 타입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 논리값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논리 연산자의 대상이 피연산자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가 되느냐? 논리값이 됩니다. 논리값. 자, 논리 연산의 결과값은요, 논리값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전에 논리 연산 전에 우리 이제 비교 연산을 보셨습니다. 그죠? 자, 비교 연산도요, 사실은 비교 연산에 의해서 3은 10보다 크다라는 비교 연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가 숫자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3은 10보다 크다라는 이걸 만들었어요. 앞에 3 넣고 수식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true나 false, 논리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산의 결과값은 논리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런 논리값에 대해서 또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논리 연산자입니다. 자, 입력되는 값이 논리값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값이 논리값인데 true 아니면 false 값인데 이 true 아니면 false 값에 따라서 자, 요 연산자 종류별로 연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산자별로 자, 입력이 어떻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논리 연산을 대체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계산기. 전자제품 있죠? 계산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true, false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격증 이제 공부에 이렇게 보시면 이 계산기를 만들 때 논리 회로가 나와요. 이 논리 회로에 어떤 구현되는 어떤 그것을 구현을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거든요. 부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품을 가지고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논리 회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공 디지털 공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개론이나 뭐 이런 쪽에 컴퓨터 구조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이런 이제 내용들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내용도 또 생소합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그 불리언 타입에서 저장할 수 있는 값은 true, false 논리값이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true는 참이고요, false는 거짓이죠. 그러면 이제 값이라는 거는 true하고 false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값만 따졌을 때는 간단하죠. true 하면 false니까, 그죠? true랑 false예요. 근데 이제 이 true나 false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거죠. 자, 먼저 and, 자, and 설명 드릴게요. and. 영어 단어의 and는 어떤 뜻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and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그 연산할 때는 이제 논리곱이라고 하는데, 논리곱. 자, 이제 그 연산자 기호로는 요 앰퍼센트 기호를 씁니다. 두 개를 쓸 때도 있고 한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nd라는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느냐? 자, 연산자는 and 연산자 요 기호를 쓰시고요. 피연산자는 true나 false 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true가 자, 앞에 있고요. 자, 뒤에 또 true가 있는데 true와 true를 and 연산하면 true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행에 true와 false를 연산을 하면 and 연산을 하면 false가 나온다. 그 다음에 false와 true를 and 연산을 하면 false가 나온다. false와 false를 and 연산하면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요 표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연산자, 엔드 연산자 기호입니다.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엔드 연산했을 때, 자, 어떤 요 결과가 나온다. 같은 행에. 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P 연산자 모두가 true일 경우에만 연산 결과가 true가 나온다. 뭐가? 엔드 연산자일 경우에는, 엔드 논리 연산, 논리곱을 할 경우에는 P 연산자, 예, 계산을 당하는 값이죠. true나 false 이 값이 모두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더라. 한번 볼게요. 자, true이고 true죠. 둘 다 true죠. 결과가 true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보세요. 밑에 엔드 연산만 끊어서 보는 겁니다. false예요. 요거 읽고 나서 다시 이 표를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P 연산자가 다 두 개 다 true일 때만 true고요. 나머지는 다 false예요. 자, true 한쪽 true잖아요. 그죠? 한쪽이 true라도 예, 뒤에 옆에 false가 있으면 false예요. false true. 뒤에가 true라도 앞에 false가 있으면 false. 당연히 양쪽 다 false면 false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end에서 이제 보면 true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예를 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P 연산자 두 개가 모두 true일 때만 참여되게 한다. true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칠 때 필기도 합격하고 자, 실기도 함께 합격을 두 개 다 동시에 합격을 할 때만 자격증을 주죠. 그러면 필기 합격했습니까? 예, true. end잖아요. 요 end라는 게 그리고죠. 필기를 합격하고 true, end. 실기를 합격했다. true. 예, 동시입니다. 동시. 자, 이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 필기도 합격하고 실기도 만족했다. 동시에 자, true가 나왔을 때는 예, 합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면 되죠. 자, 합격증을 줘야 됩니까? 했을 때 true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합격증 true면은 합격 그 자격증을 주면 되고요. true가 아니면 안 주면 돼요. 발급 안 해주면 되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필기는 true 합격했어요. 근데 예,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실기는 예, 이게 실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자격증 안 줍니다, 그죠? 또 필기가 예, 자, 불합격이고요. 실기는 또 순서에 관계해서 줄 수 있어서 또 합격을 했네요. 자, 실기는 합격했지만 필기는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폴스입니다, 그죠? 필기도 떨어지고 실기도 둘 다 당연히 떨어졌으면 예, 자격증 당연히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엔드 조건은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자, 필기가 합격이 됐는지 실기가 합격이 됐는지 두 개의 조건이죠. 자, 조건이 있으면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동시에. 자, 제가 선물로 드려요. 자, 이번 달 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성적이 90점 이상 나오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하면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엔드 연산자를 상해서 자, 앞에서 제가 자, 이번 달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자, 그 true가 돼야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동시에 성적,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예, 90점 이상이 예, 됐다 하는 것도 true가 돼야 돼요. 출결은 지가 한 번도 안 했지만 성적이 90점 이상이 안 돼. 미만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이기 때문에, 그죠? 예,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은 9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지각도 하고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만족했는데 하나는 불만족했죠. 동시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end이기 때문에 end 연산이죠. 자, 그럼 이제 end 연산이라는 거는 자, 여러 개의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면 뭔가 처리해 주겠다 할 때 이 연산자를 쓰시면 됩니다. 조금씩 만들 때. 아까 자격증 말씀도 드렸지만 필기도 합격하고 실기도 합격해야지만 자격증 발급한다. 자, 이런 알고죠.
예. 그죠? 그다음에 뭔가 뭐 상을 줄 때 추석을 이만큼 잘하고 and 그리고 예, 어떤 기준입니다. 추석 기준이 이렇게 되고 and 성적이 이만큼 동시에 예, 얼마 몇 점 이상이 될 때 뭔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펄스면 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사항 받잖아요. 받을 때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AND 조건, 그러면 피연산자 두 개 2학년 사항이니까 두 가지 사항인데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ND라는 요 논리 곱 연산자를요 두 개 쓰시면 돼요. 두 개 어떻게 쓰는지는 앞에 요 힌트를 드리면은 자 3 더하기 3.0 더하기가 두 번 나왔죠.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피연산자 뒤에 피연산자 기준에서 AND 넣고요. 또 이 결과와 함께 또 뒤쪽에 AND라는 연산자를 넣어서요. 앞에 결과와 뒤에 또 true, false 값을 또 연산을 하도록 AND 연산자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세 개다. A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AND B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AND C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그럴 때 뭔가를 처리해 주겠다. 이거죠. 자, 이런 거 AND 연산 많이 붙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프로그램 중에서 AND 연산 많이 붙여야 되는 데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자동차 뭐 이런 데도 많이 붙여놓고 버스 같은 거 놓고 연계 난다. 예. 우리 결혼 중매업체, 예. 결혼 중매업체 있죠. 예. 좀 이름은 좀 세련되게 지금 다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AND 연산자, 자, AND 연산자 지금 이제 이게 2항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두 개의 조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ND 연산자를 이렇게 쓰면 3항, 4항 이렇게 가는데 사실 AND 연산자 하나로 봤을 때 2항 맞죠? 그런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 조건들을 AND로 계속 묶어서요. 조건 10개를 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조건, 예를 들어서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어디입니까? 뭐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나 또 있나요? 경북대가 최고입니까? 대구대니까 일단 뭐 그 기준에서 1등급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어요. 현재 재산이 얼마큼 있냐? 현재 재산. 내가 직장은 좋은 데 있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그죠? 현금 보유하는 얼마큼 있는지, 건물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재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환경, 그러니까 뭐 모셔야 될 분들이 많은지 어른들이 많은지, 단독으로 사는지 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요, 그죠? 다 들어가겠죠. 뭐 건강 상태, 그렇죠. 건강, 어떤 뭐 건강에 관련돼서 진단서를 이렇게 했을 때 뭐 가족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최고 등급 받으려면요 조건 여러 개를 AND 해가지고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최고 등급 받겠죠. 왜 그거를 등급을 따지냐면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등급이나 최고 등급이지만 최고 등급 더 높은 그런 등급을 원하거든. 본인보다 더 밑에 있는 등급을 원하진 않아요, 대부분. 내가 만약에 C 등급이면 저 D 등급이나 E 등급하고 매칭을 해주면 별로 상사가 잘 안 되고 이제 같은 C 등급 최소 C 등급을 하면 좋겠죠. 근데 B 등급이나 A 등급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별로 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알고리즘이.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당연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 만나거나 뭐 매칭한다 해서 누구 소개시켜 줄 때 이 두 분이 잘 이렇게 뭔가 조화롭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요, 남자 잘생기고 막 이거 BTS 스타일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남자 이거 호동이형이야. 호동 스타일 있잖아요. 호동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BTS면 허리허리하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건 호동이 스타일이에요. 안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매칭을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등급을 매기고 이런 데 보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엔드 연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화 볼게요. 오화는요, 그리고가 아니고, 예, 엔드 그리고였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엔드는 그리고 동시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오화 같은 경우는 또는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논리합 연산이라고 하는데 기호는 파이프 기호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화 같은 경우에는 피연산자 두 개를 가지고 오화 연산을 해보면요, true를 오화하면 true가 나오고요, true와 false를 연산하면 true가 나오고, false와 true를 연산하면 true, false와 false를 연산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피연산자를 가지고 오화 연산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 결과값을 보니까 true, false인데 어떨 때 true가 나오고 어떻게 false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피연산자 중에 하나만 true이면 연산 결과는 true가, 자, 하나라도가 맞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true 둘 다 true면 당연히 결과가 true고요. true, false입니다. 둘 중에 자, true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true입니다. 자, false, true. 자, 앞에는 false지만 뒤에 true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true입니다. 자, 아래쪽에 false. 자, 두 개 다 false일 경우에는 오한연산하면 false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false가 아닌 이상은 다 true네요. 하나라도 true가 돼 있으면,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nd 얘를 아까 이제 결혼 중매하는 그런 이제 업체를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요걸 할게요. 어떤 분이 결혼 중매 업체에서 이렇게 뭔가 그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성사가 안 돼.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 중에서 성사가 안 될 때 성사가 되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뭐냐면 AND 조건으로 뭔가 조건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OR 조건. 예. 자, 그러면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에 안 돼. 자기 마음에 들으면 상대에서 싫어하고, 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이제 AND로 가는 게 아니고 OR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할 때는 나이도 어리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높고, 그죠?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조건이 이제 바뀐 거예요. 돈은 없어도 좀 젊으면 오케이 할게요, 이런 거죠. 돈은 없어도 하는 건 플러스입니다.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도 좀 젊다면은 그럼 괜찮다. 그럼 이렇게 됐죠. 얼굴은 못생겨도, 예, 얼굴은 못생겨도 직장이 좀 괜찮으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뭐 얼굴 뜯어먹고 사냐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오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 그러면 돈도 없고 나이도 없고 별로 없고 재산도 지금 뭐 모으는 거 없고 막 이렇게 이제 학력도 별로야. 다 별로야.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격이 참 좋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폴스인데 성격은 정말 좋아. 이 사람은 배신 배반 안 할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예, 다른 게 없다 뿐이지 이 사람은 정말 성격이 넣어서 돈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벌는 족족 다 기부하고 딴 사람 도와주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그렇죠, 대출 써가지고 왜 그런 수 있습니다, 그죠? 막 부탁하면 부탁 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사실 이제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이 괜찮으면 내가 돈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어요. 먹여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내한테 그죠? 성격 좋고 나긋나긋하고 그죠? 신경질 잘 안 내고 그죠? 정말 이제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 보면 성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화 조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다 만족할 필요 없고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당첨, true 이렇게 되는 게 우화 조건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 만드실 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국어, 영어, 수학 치시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라도 합격하면 합격시켜주겠다 하는 거 있죠. 과목 3개 시험 치는데 하나라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나머지는 다 빠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면 합격시켜주겠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건 오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하나만 트루가 되면 트루가 되겠다. 그러면 엔더하고 오와 논리 연산 이런 경우에 쓰는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오와 앞에 x라고 붙었는데 베타적 논리 합이라고 되는데 요거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그 표에 true와 true 값이 들어가면 false가 나오고요. true와 false가 들어가면 true가 나오고, 자, false와 true가 들어가면 true가 나오고, false와 false가 들어가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표를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true 들어갔을 때는 true가 아니고 false네. 근데 또 false 들어가면 또 false고, 이게 뭐지? 네, 익스클루시브와 이 베타적 논리 합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규칙을 보면 피연산자가 자, 하나는 true이고 다른 하나는 false일 경우에만 연산 결과는 true가 된다. 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부호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있죠. 비교하는 거. 그런 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개가 같냐 틀리냐, 틀리냐를 이걸 이제 판독을 해야 될 때 이 exclusive or 쓰시면 돼요. 자, 볼게요. 왜 그러냐? 자, 이 true잖아요. 똑같죠? 자, 우리가 물건 검사할 때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 서류 같은 거 비교해가지고 같은 거네 하잖아요. 문제 없네. 아무런 불도 안 켜집니다. 그런데 true하고 false는 서로 다른 값이죠. 두 개 비교하면 달라.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달라. 위조네. 빨간불 켜야 되죠. true. 야, 틀리다. 그리고 앞에 자, 또 false true입니다. 앞에 준 서류가 저 위조고요. 뒤에 게 원본인데 내용을 비교하니까 달라. 두 개의 내용이 달라. 하나는 false고 하나는 true. 자, 이거 문제 있다. 또 빨간불 켜집니다. true. 자, false는요. 두 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다 위조인지 두 개 다 문제인지 몰라요. 똑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여기서 true가 나오는 부분만 보세요. 이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적 논리적 그 연산했을 때 true가 나오는 경우는요. 피연산자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다를 때 입력된 값이 두 개가 똑같은 값이 아니라 true, false면요 상관없는데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자, 부호기, 그래서 부호기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르면 다르다는 표시로 true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not 부정이죠. 자, 방망이 느낌표 쓰고요. true 앞에 not을 붙이면 not true니까 false가 될 거고, 그죠? false 앞에 not을 붙이면 not false니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값 앞에 not을 붙이면요 반대값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연산자의 논리값을 바꾼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쪽에서요.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여자죠.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투리 중에 안 남자 하면 돼요. 남자 아니라는 거죠. 안 남자.
아닌데요 할 때 그 안자 넣어가지고요. 안 남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라는 거죠. 우리 말 중에서도 뭐 무엇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 되죠. 컴퓨터에서도 부정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ot을 앞에 붙여놨는데 또 not이 나온 거야. 그래서 not true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true하고 가까운 not 생각하면 true에 반대면 false죠. false인데 앞에 또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 false에 또 not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면 true가 되죠. 그래서 뭐 강한 부정은 부정은 뭐 강한 긍정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게 이제 중복해서 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라는 게 일상생활 우리가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그런 데서 컴퓨터에서 표현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nd 연산한다, or 연산한다, exclusive or 연산한다, not 연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단어는 뭐 나신 이게 알고는 있지만 and or 있지만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런 이제 연산을 해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 이항연산자, 논리연산자 요 네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항연산자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 자, 비트 단위로 그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트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값이. 그래서 0과 1로 표현이 가능한 전수 타입만 비트 연산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 타입인 플롯과 더블 같은 경우는 비트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수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자료용으로 쓰는 바이트나 쇼트, 그 다음에 인티저, 롱,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종류에 보면 and 요거 end죠. end 연산. 비트들끼리 end 연산한 겁니다. 그다음에 or, exclusive or, 요거는 반전. 이렇게 용어를 not하고 비슷한데, not true면 false고, not false면은 true잖아요, 그죠? 반대값. 그래서 취하는 그런 이제 원래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비트 반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 자, 여기 꺽쇠 갈로가요. 지금 오른쪽으로서 왼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몇 비트 이동해라. 이제 그런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몇 비트 이동해라 그런 뜻이고, 여기는 이제 꺽쇠 갈로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부호를 포함해서 이동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부호 비트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논리 연산자라고 해서 또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타입일 경우에 자, 일반 논리 연산자 또 피연산자가 정수 타입일 경우에 비트 논리 연산자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and or나 우리 논리 연산자 할 때요. and or, exclusive or not 했었잖아요. 근데 true, false 대신에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아까 거기서 이미 이해를 했다 하시면요. 여기서는 true를 1로 보시면 되고요. false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nd 연산자 두 개 다 1이면 1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1이 나올 때면 1이고 하나라도 0이 나오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1은 1, 1, 0은 0, 0, 1은 0, 0, 0은 0입니다. 둘 다 참이 되어야지만, true가 되어야지만, 둘 다 1이 되어야지만 1이 나온다. 가 이제 and 논리, 이제 비트 단위를 이제 연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모두가 1일 때, 피연산자 모두가 1일 때 1이 나온다. or 같은 경우는 똑같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옵니다. 그죠? 두 비트 중 하나나 1이 나오면 1이 나온다. 자, 1, 1, 다 둘 다 1이니까 1. 1, 0, 자, 앞에 거 1이니까 1. 0, 1, 뒤에 거 1이니까 1. 0, 0. 아무것도 1이 없죠. 그래서 0. exclusive와 두 개 같으면요. 그냥 0이고요. 두 개가 다르면 1. 다르다는 표시로 딱 이렇게 1을 띄워줍니다. 다음에 not 반전입니다. 그래서 1이면 0, 0이면 1. 보수라고 하는데 반대값 을 취해줍니다.
자, 시프트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이 그림하고요 소스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해 가면서 내용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A, B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 A가 A가 기준입니다. A가 값 기준이고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비트 연산할 대상이고요. B는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정수 A의 각 비트를 B 자 숫자만큼 이게 화살표가 왼쪽으로 증가하고 있죠. 왼쪽으로 자리 이동해라. 한 칸씩 이동하는 겁니다. 요 B가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고 2면은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합니다. 대상이 뭐냐? 이 A가 가지고 있는 비트 값을 이 B 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 밑에는 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A 값을 B가 가지고 있는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정수 A의 각 비트를 B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빈자리는 정수 A의 최상위 부호 비트 MSB와 같은 값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SB라는 게 부호 비트 얘기합니다. 부호 비트. 그리고 자 A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정수 A의 각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되는데 이거 오른쪽 맞죠, 그죠? 빈 자리는 0으로 채워진다. 라고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시프트 연산까지 보셨고 대입 연산자가 이제 제일 마지막 어떤 보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나머지 다 이렇게 수식에서 다른 기호들, 다른 연산자를 다 처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작업하는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 기준으로 오른쪽에 막 복잡한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수식에 사용된 연산자들 우선순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피연산자를 대상으로 막 연산을 합니다. 값을 내고 그 값을 다른 또 연산자를 가지고 또 결과를 내고 해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럼 답이 나왔다. 답 하나가 이제 다 처리가 돼서 답이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그런 용도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연산자 값을 좌측 피연산자 변수에 이제 저장하는 용도로 쓰고요. 모든 연산자 중에서 가장 낮은 연산 순위를 가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행되는 거죠. 자, 종류는 자, 여기 단순 대입 연산자라는 거는요.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는 거.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뭔가 붙어 있죠, 앞에. 복합 대입 연산자랍니다. 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왔다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 외에 더하기 대입 연산자는 더해서 대입해라, 빼서 대입해라, 곱해서 대입해라, 나눠서 대입해라, 나머지를 구해서 대입해라, 엔드 연산해서 대입해라, 이스콜 15해서 대입해라, 오와 연산해서 대입해라, 시프트해서 왼쪽 시프트죠, 왼쪽 시프트해서 대입해라, 오른쪽 시프트 이런 식으로 대입과 일반 이 연산을 결합을 해서 두 가지 어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연산을 수행한 후에 이제 대입을 하는 이런 연산자를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요 이퀄교 하나 있는 거 있죠. 대입 연산자. 요거는 단순 대입 연산자고 나머지는 다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종류 자, 요 하나 단순 대입 연산자고요.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앞에 다른 연산자가 붙었죠. 그래서 요런 연산을 하고 대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이거 이제 결합돼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